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중요한 분들, 좀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 또 같이 오셔서 저는 괜찮은데, 저도 좀 그렇거든요. 좀 분위기가 좋아야 또 얘기가 더 적극적으로 잘 나오고 하니까 좀 잘 뒤에 궁금한 것도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YCC 원장이고요. 곧 이제 순서는 국어 선생님이 하시고 오늘 영어 선생님이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입시 설명회, 요게 좀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이제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도 대체해서 꽤나 잘하는 좀 실체 있는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입시 수학님도 뭔가 화려하지 않아도 이 굉장히 내용이 알찹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또 많은 분들이 알기로 대체해서 단연 1등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팀도 있어서 정시, 수시 1, 2등급, 3, 4등급 다 나눠서 소장님이 전문화되어 있는 분이시니까 많이 얻어가시고, 그리고 대비는 미리미리 하는 게 좋은데 오늘 예약자분들 중에서 보통 한 90%, 95% 이상 오시는 것 같아요. 확정 문자 받고. 근데 오늘은 좀 못 오신 분들이 계신데 아직은 좀 멀어서 그렇게 급하다 생각 안 하셔서 다른 게 우선순위이실 수는 있지만 대치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한 1, 2주 전에 다 짜놨거든요. 항상 미리 계획해놓고 그 다음에 직전에 또 수정도 조금 하고 보완도 하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 오늘 좀 미리미리 계획을 좀 짜고 결론도 내리고 고민도 다 풀고, 또 시험 끝난 다음에 흔들리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면 결정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좀 소신 있게 정하시고 방학을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어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학원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는 이제 YCC라고 연세대학교 수학과 이제 선후배들 모여서 같이 교수법이랑 자료 연구하고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하다가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대치에 있을 때 같이 와서 수업도 하고 서로 검증하고 자료도 보완하고, 저희의 이제 학원으로서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강동에다가 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6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기출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권수로 88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지난 여름부터 여름방학 이번 이제 1년이 채 안 된 거죠. 저는 이제 원장으로 다른 학원에서 몇 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같이 이 동네에서 하고 계시면서 분위기 파악하고 만들었는데 20명이 좀 안 되는 인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70명이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상승된 거는 어떤 자랑을 덧붙이기보다 실체 있는 것에 좀 움직이신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입시 설명회가 있고 좋은 설명회, 여름방학 설명회가 확정돼서 다 나가지만 그 방학 전에 제가 공부법 특강 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아직 안 오셨으면 학생이랑 같이 한번 참석을 하시면 제가 2차례 정도 진행할 거니까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리고 내신 공부할 때 뭐가 문제였는지 이런 걸 좀 꼭 참석하셔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고1 같은 경우는 주로 엄청 많죠. 고민이 막연하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수학 쪽으로 다 잡으시면 내신 따기가 수월하실 거고 일관될 겁니다. 괜히 이거 너무 부담될 것 같아서 빼고 뭐 심화 국어를 한다던가 뭐 영어 수학을 하려던 아이가 국어를 잘하고 자신 있으면 심화 국어 하는 게 맞지만 뭐 또 다른 과목들을 관심 없지만 수학이 싫어서 뭔가 하기보다는 기하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선택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또 학통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경우의 수를 나누는 이런 분야들이 학통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훈련도 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선행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결정들을 좀 마인드를 이제 정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2 같은 경우는 정시랑 수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냥 이거 아닐까요? 그 공부를만 하기도 바쁜데 이 공부량을 이 정시 수시냐의 고민으로 그냥 까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민할 시간에 결국 답이 없어서 그 공부해야 돼요. 그 시간에 정시 수시 포기하고 정시로 간다 이런 거 없어요. 결국에는 다 수시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불문율인데 이제 결국에는 그 정시랑 수시랑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든 수시든 가리지 말고 지금 해야 할 것들을 쭉 이어서 가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시간에, 그냥 공부 안 할 시간에
고민 안 하고 공부 더 하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름방학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커리큘럼, 그리고 아까 제가 학원을 차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실체가 있으니까 학생도 늘어난 거고, 실체가 있는 것에 수업을 고민하다가 수학만 잘한다고 대학 갈 수 없고,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부터 정시대비반으로 국어 영어를 같이 정시대비로 이렇게 섭외를 했어요. 제가 10여 년 정도 있으면서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선생님, 또 제가 직접 학생 보내보고 실제로 성적 오른 선생님들 이렇게 어렵게 모셔서 부탁을 드렸으니까 한번 여름방학 때 접해보시고 괜찮으면 정시대비로 쭉 이어서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먼저 이제 국어부터 국어 강진환 선생님을 모실 건데요. 한번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걸로 하고 이것도 차고.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강진합니다. 예. 저랑 대치동에서 처음부터 여기 원장님이 좀 호흡을 맞춰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움학원, 그리고 뭐 대치 메카학원, 그리고 예섬학원, 이강학원 이런 곳들에서 이렇게 계속 호흡을 같이 맞춰왔는데, 여기 그 교육특구 뭐 고덕동을 실현하겠다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 와서, 그래서 저도 따라왔습니다. 동생 따라서 왔고. 어머님들, 제가 지금 영어 선생님이 오늘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메가스터디 안성기숙학원에서 지금 전임으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한테 좀 이렇게 안내를 못 드렸는데, 예, 뭐 저기 양준민 선생이고요. 양준민 선생이고, 그리고 어머님 그 한국외대 영어교육학과 사범대 나왔고, 그리고 어머님 외대부고 정교사로 오랫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영동일고랑 외대부고 이렇게 두 군데서 정교사로 오랫동안 있어서 영어도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근데 오늘 인사 이렇게 같이 못 드려가지고 너무 본인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이제 국어가 먼저 학생들이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가 어머님, 속도가 느려집니다. 80분 안에 다 못 풀어요. 80분 안에 다 못 풀고,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모의고사를 이제 과제로 내줬을 때는 뭐 90점 정도 나오는 학생이 막상 시험을 보고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쫓기면서 풀게 되면은 뭐 60점, 70점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어머님들 80분 안에 푼다. 그러니까 너희들 빠르게 읽어라.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해라. 이게 이제 수학 능력이고, 이게 대학교 입시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머님들 정확도겠죠. 정확도가 낮아서. 너무 또 당연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머님들 80분 안에 다 풀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틀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슈퍼맨이 돼야 됩니다. 80분 안에 완벽하게 빠르게 풀면서 또 그 문제를 다 맞추게 하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어머님 이제 저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아이들을 문제를 풀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법은 아이들의 판단력을 길러줍니다. 정반대 판단력이 없는 학생들의 우리 선조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예, 태어난 지 하루 된 강아지는 지금 덤벼도 되는 자기랑 비슷한 강아지 수준의 문제인지 아니면 호랑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붙잡아서는 안 될 문제, 어차피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해결을 해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다른 자기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지문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이 판단력을 길러주는 훈련.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력을 당신은 어떻게 기를 건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이 제한된 시간 동안 다 전달을 못하겠죠, 어머님들.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아이들이 1등급이라는 상대평가인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방법을 알고 중요한 부분은 체화죠. 체화. 자기가 수능 때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스킬 훈련들을 본인이 자기 몸에 배서 선생이 사용을 하듯이 자기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훈련 역시도 수업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머님 여기서 판단력이라는 부분은 일단 주제 내지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머님들 수능은 평가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설 모의고사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움학원이라는 곳에서 김동국 선생님이랑 같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러 이제 뭐 모의고사들을 출제를 하다 보면 모의고사 어렵게 내줘. 등급 컷을 낮춰줘 라는 주문이 계속 들어와요. 그럼 어머님들 제가 사실 경제나 과학 지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추론 문제를 내기는 대단히 좀 부담스러워요. 아니 제가 뭐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문인데 이것이 과학적 지식과 어긋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지문이 옛날 지문이어서 지금은 다른 과학 이론이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하게 문제를 내야 되고 출제할 오류 없이 안전하게 문제를 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원에서는 계속 등급 컷을 낮추기를 바래요. 9월 모의고사까지도 만점을 받는 학생들을 마지막 수능 파이널 과정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생님 문제가 너무 쉬워. 조금 더 어렵게 내줘. 등급 컷 계속 낮춰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님들 출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를 늘려서 정보 전달량을 늘리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일치 문제를 내면 돼요. 학생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쫓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실제로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다를 없다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높아질 때 높아지는 상황을 높아질 때 낮아진다라고 받으면 학생들이 시간 내에 풀지 못합니다. 어머님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1분 전으로 돌아가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교재들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수능은 평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평가에는 야 너희들 글은 긴데 이 중에서 핵심되는 내용을 뽑아낼 수 있겠니? 중요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 이거 걸러낼 수 있겠어? 이것도 국어에서 중요한 평가 능력이거든요. 네. 이번 6월 모의고사도요. 비문학 지문 3개가 전부 다 중심 내용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독해력이 떨어지는데 독해력이 현저하게 낮은데 어떻게 주제를 파악하나요? 네, 어머님 제가 앞으로 지금 현재 뭐 3학년 파이널 과정 때 제 수업을 지금 현재 들어오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2학년 어머님들 기준으로 저한테 지금 1년 4개월이 남았잖아요. 사실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내신 관리를 해주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한테 1년이 좀 안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독해력 자체를 크게 높일 수는 없어요, 어머님들. 1년 동안 EBS 수능 특강 나가야 되고 수능 완성 나가야 되고 독해력은 아기 때부터 완성이 되겠죠. 예,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 전부 다 독해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들이에요. 예, 한 줄 읽고 아 이게 주제다. 다음은 부연 1, 부연 2. 그리고 이것은 인과관계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이렇게 모든 글들을 전부 다 읽는 것이 실제 시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머님 실질적으로 독해력이 되는 학생들은 학원을 다닐 필요조차 없습니다. 빨리 읽을 것이고요. 정확하게 읽을 것이고요. 무슨 테크닉, 무슨 스킬이 필요하겠습니까? 읽고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머님 글의 특징은 반복을 해줍니다. 반복. 계속 나와요. 이번 6월 모의고사 14번 문제 과학기술 생물지mon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요. 소결을 억제한다. 소결을 억제한다. 그래서 촉매지문이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증진제, 지지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소결을 억제한다. 소결을 억제한다가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소결한대요. 틀리는 거 고르는 문제고. 중요하면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평가원은 참 친절하게 따옴표도 써줘요. 핵심 어들에서. 따옴표를 써줬다는 얘기는요. 어머니 형광펜을 그어준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로 계속 어머님들 부족한 독해력을 학생들이 요령으로, 방법으로 뚫어낼 수 있게끔 계속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현재 덤벼서 정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문제인지, 그렇지 못한 문제인지, 아니면 맞추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인지. 어머님, 저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무조건 모든 지문당 10분 안으로 풀어. 지문별로 다르겠죠. 정보 전달 양도 다르고 딸린 어떤 지문의 길이랄지 아니면 문제의 개수도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비문학에 30분, 문학에 30분, 그리고 선택 과목에 20분 이렇게 이제 80분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1, 2분씩 덜어서 마킹 시간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 내에 풀어 지문별로는 다르지만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부분 10분 내에 풀면서 학생이 한 문제를 틀렸어요. 네, 1등급이 살아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10분이 초과돼서 15분이 걸리면서 그 지문을 퍼펙트하게 다 맞췄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끝까지 전부 다 못 풀어가지고요. 뒤에 그냥 보기만 하면 시간 몇 분만 더 있으면 맞출 현대시, 현대소설 이런 파트들이 이제 와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 10분 내로 풀면서 한 문제 틀리는 게 10분 이상 걸리면서 다 맞추는 것보다 더욱더 좋다라는 말을 항상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력을 길러주는 게 제 수업의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어의 유형 정리입니다, 어머님들. 국어학원을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 뭐 하나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중간고사, 어머님 뭐 내신, 수능, 국어에서는 이런 거 없거든요. 내신은 내신이고 수능은 수능입니다. 일단 어머님들 내신은요, 단편적인 지식들을 계속 물어봐요. 공감각적 심상이냐 아니냐, 역설법이냐 아니냐. 근데 어머님들 수능의 문학에서 급론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세 문제입니다. 현대시 첫 번째 문제, 고전시가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소설, 고전산문이나 현대산문 여기에서 기본적인 어떤 문학 개념 물어보는 문제가 세 문제입니다. 나머지 14문제는 보기가 들어가고 말이 길어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국어에 무슨 유형이 존재를 하느냐? 유형이 존재를 하죠, 어머님들. 유형이. 일단은 어머님 문학에서 대표적인 게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분법적인 사고인데요. 자, 꽃이라는 명사가 등장을 합니다. 비문학에서는 꽃이 대단히 중요해요. 좀 있으면 뭐 암술, 수술 이런 이야기들 나올 거고요. 뭐 쌍떡잎, 식물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생물 지문일 거예요. 근데 어머니 문학에서 명사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 일제강점기 때십니다. 일제강점기 때 시에서 꽃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꽃이 서술어가 피답니다.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극복, 다짐, 신념, 밝은 미래에 대한 전망 다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꽃이 시들어요. 내지는 집니다. 안 좋죠? 좌절, 절망, 애상적 태도 다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문학은 일단 서술어 중심의 독해를 해야 돼요. 어머니 여기에 꽃이 피고 있는데 이게 자 그럼 이게 광복의 기운입니다. 그럼 어머니 여기에 무지개 들어가도 되잖아요. 뭉게구름 들어가도 되겠고 밝은 태양 들어가도 되겠고 안 중요해요. 비문학은 명사 중심의 독해를 해라. 그리고 문학은 서술어 중심의 독해를 해라. 중요한 부분들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 자 문학은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유형을 정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비문학은 당신이 유형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니? 그 많은 범위를 이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설명회를 다니면서. 오늘 국어기 때문에 유형 정리가 가능합니다. 경제 지식이 있어야지 풀리면 그건 경제거든요. 물리 지식이 있어야지 풀리면 그건 물리고요.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국어. 어머님들 안타까지만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전 지금도 양자역학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0과 1이 공존을 한답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이 공존을 한대요. 그래서 관측 순간 그 공존의 상태가 붕괴를 한답니다. 저 이거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수업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자, 지금 제가 공존, 관측, 붕괴, 눈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국어입니다. 공존이란 단어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붕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고요. 왜? 중요하니까. 글은 중요하면 반복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학생은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문과를 가고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국어 문제는 객관식인데 역추적이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 어머님 비문학에서 저 경제지문 유형 정리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어머님 좀 시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님, 자, 완전히 오픈된 경쟁이 자유로운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어머님 한 개의 독점 기업만 있는 시장을 독점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나타나는 불안정 경쟁 시장의 뭐 과점 시장 내지는 뭐 독점적 경쟁 시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완전 경쟁의 시장 성격도 가지고 있고 독점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게 나왔어요. 뭐 한 10줄 정도로 한 문단 막 설명 들어갈 거예요. 그럼 학생들한테는 계속 글 전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2번 이상 반복되는 부분이나 따옴표 치진 부분이나 아니면 접속어, 즉, 결국,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찾으면서 핵심을 뽑아내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특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1번.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왜? 독점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요. 독점 기업은 가격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그 수가, 기업의 수가 소수지만 이 소수 기업들이 경쟁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 특징으로 2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 상품의 특성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렇게 되고 이제 보기가 들어가면서 문제를 내게 됩니다. 자, 다음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내게 됩니다. 그럼 보기는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기업이 A 기업과 B 기업, 대한민국에 2개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자. 2개 기업이 있으니까 일단 어머니 소수 기업이 경쟁은 하는 거죠? 그럼 일단 문제에서 제껴줘야 돼요. 그리고 A 기업은 뭐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로 식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B 기업은 콩, 뭐 파 이런 식물들로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어머님 지금 이 부분에서 고기하고 식물하고 나오니까 각각의 상품성이 차별성도 지니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보기가 이 정도가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유형 정리가 안 된 학생들입니다, 어머님. 그러면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어요. 오답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어머님, 한 개가 확실하게 정답이고 다른 4개가 확실하게 오답이면 이걸 누가 틀리겠습니까?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하죠. 위에 있는 글들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이제 나쁜 지문으로 이끄는 거죠. 옛날 이소부화처럼 이제 나쁜 출제자는 피리를 불고 아이들은 지금 낭떠러지로 따라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어머님들 지금 현재 보기에서 비어있는 게 얘기 때문에요. 유형 정리가 된 학생들, 경제지문에 대해서 유형 정리 파악이 끝난 학생들은요. 가격 얘기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틀린 문제 고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시장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 선택의 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류의 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유형 정리가 된 학생들은 출제 길목을 본인이 막고 있어요. 아, 이거는 정답은 무조건 가격이야.
지문에서 3가지가 나왔고 보기에서 2가지가 나와 있으니 비어있는 거 가격. 이걸 골라야지. 이게 유형 정리가 된 학생들입니다. 유형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은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찾으면서 시간 낭비가 계속되고 있고요. 제가 부족한 독해력, 1년 동안 제가 독해력은 크게 아이들 높여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어머님들한테 이실직고를 드렸잖아요. 부족한 독해력, 테크닉으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수업을 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양자역학 지문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경제 지문에서는 가격과 수요량입니다. 저도 왜 국어 선생님이 자꾸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머니 문법 수업이 너무 편하거든요. 예, 문법은 저기 뭐 수능 특강도 안 풀어봐도 그냥 계속 뭐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애들 가지고 오면 풀어주면 되고. 저도 시가 편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결국 대학교 못 가는 게 이것 때문에 못 가더라고요. 자, 가격과 수요입니다. 가격과 수요. 자, 어머님들 그러면 우리의 논리입니다. 우리의 논리. 자, 요게 1,000원이었는데요. 2,0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적게 팔리겠죠. 그쵸? 그리고 어머님 이게 1,000원이었는데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많이 팔리겠죠? 예, 이게 우리의 논리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는 정확한 반비례 관계고요. 예,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런데 어머님들 거기에 이제 막 구체적인 예가 들어가요. 한 기업이 가격을 높였어요. 한 기업이 가격을 높였는데 예상했던 것만큼 적게 팔려. 어느 정도 적게 팔릴 걸 각오하고 가격을 올렸겠죠. 피치 못해서 가격을 올렸겠죠. 전기값도 너무 오르고 원자재 값도 너무 오르고 최저임금제 통해서 임금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가격을 올랐겠죠. 그런데 어머님, 판매량은 훨씬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경쟁 기업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박리담의 전략을 선택을 한 거예요. 가격을 낮췄는데, 그럼 가격을 낮췄다는 얘기는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판매량이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다른 경쟁 기업도 가격을 따라서 낮췄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가 굴절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틀린 문제가 나와요. 막 깁니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형 정리가 안 된 학생들, 테크닉이 없는 학생들은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은 다음에 아, 이게 그래프가 왜 굴절이 되지? 계속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데 저랑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백신을 맞은 학생들은 바로 이 단어부터 찾습니다. 경제지문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꺾이면 굴절이 되면 이거 뒤통수 맞은 거예요. 예측이 어긋나는 돌발 상황, 변수가 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이게 시장 가격 그래프든지 환율 그래프든지 금리 그래프든지 중요하지가 않아. 꺾이면 그건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틀리는 걸 고르란 문제는 예상대로, 예측대로 현실화됐다. 예상과 예측을 틀렸다라고 잡고 그리고 맞는 문제, 돌발 상황, 예측치 못한 상황 이 부분을 정답으로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머님 글의 난이도가 끔찍하게 어려워도 그래프가 나와도 정상적인 직선 그래프가 아니라 꺾이는 그래프면 예상에 어긋난 것이다. 이런 유형 정리가 시간이 부족하고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예. 국어 얘기하러 와서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너무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자, 근데 어머님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이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렇게 가르쳤을 때 학생들의 성적을 가장 올릴 수 있다.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이제 어머님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학생들 좋은 강좌 선택을 해서 실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여름방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한번 오시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치에서 설명회를 정말 뭐 100단위가 아닌 것 같이 많이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대치 설명회 들으니까 저는 그땐 생각 못했는데 좀 격이 다르네요. 네. 그때는 되게 평범하다 생각했는데 상당히 저는 국어를 되게 올라가서 국어 실력이 많이 상승돼서 그 방식을 아이들한테 잘 알려줬어요. 그래서 보통 4개월 가르치면 4, 5등급 아이들이 1등급으로 가는 게 평균적으로 그랬어요. 제가 과외를 전과목을 할 때.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뭔가 형식적이고 뭔가 겉도는 느낌의 수업들만 접하다가 제가 학생들한테 대체에 있을 때 한 100여 명을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보내드렸었던 것 같아요. 100여 명 정도. 근데 굉장히 다 실력도 빨리 오르고 그 사고 과정이 중요한데 어떨 때 맞다고 판단하고 틀리다고 판단하는지랑 감상을 할 때 화자가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지 이 밟은 선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사고 과정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짚어서 뭔가 뚫어낸다는 느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2부터 부탁드리고 저희 정시반이라고 했지만 너무 내신 다 안 다니거든요. 내신을 1학년도 나중에는. 근데 이제 한번 봐서 이게 사고 과정이 된다. 그러면은 내신 공부하기도 편하고 정시 준비하기도 괜찮으니까 1학년도 여름방학 때 한번 접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사실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할 때는 너무 비싼 금액인데